언니, 혹시 이런 적 있어? 자려고 누웠는데 낮에 있었던 그 일이 자꾸 떠오르는 거야. 아, 생각하지 말자. 생각하지 말자. 근데 생각하지 말자고 할수록 그 장면이 더 선명하게 떠오르는 거 있지. 결국 새벽 2시까지 뒤척이다가 그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복귀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거야. 아니면 다이어트 중에 초콜릿 생각 안 하려고 했다가 오히려 더 먹게 되거나, 발표 앞에서 떨지 말자고 다짐했더니 오히려 손이 더 떨리거나, 싸우지 말자고 참았는데 나중에 더 크게 터지거나. 왜 이러는 걸까? 내가 의지가 약한 건가? 노력이 부족한 건가?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 안녕? 나는 양양쌤이야. 오늘도 언니의 마음을 읽으러 왔어. 오늘 사연을 소개할게. 이분 닉네임은 자꾸만 제자리야. 쌤, 저 진짜 이상한 것 같아요. 저는 불안이 많은 편이에요. 특히 남자친구랑 사귀고 나서부터 더 심해졌어요. 남자친구는 저한테 잘해주거든요. 근데 저는 자꾸 이 사람이 저를 떠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유가 없어요. 걔가 뭘 잘못한 것도 아니고 그냥 제 안에서 자꾸 그런 생각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불안을 숨기려고 엄청 노력했어요. 남자친구한테 티내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불안해하는 모습 보이면 부담스러워서 떠날 것 같으니까요. 그래서 더 밝게 굴고 더 쿨한 척하고 아무렇지 않은 척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럴수록 더 불안해지는 거예요. 남자친구가 답장이 조금 늦으면 혹시 나한테 관심이 식은 건가 싶고, 표정이 좀 안 좋아 보이면 내가 뭘 잘못했나 싶고, 친구들 만난다고 하면 혹시 다른 사람이 생긴 건 아닌가 싶고. 저도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근데 그 생각이 자꾸 올라오는 걸 어떻게 해요? 며칠 전에는 남자친구가 늦게 연락이 됐는데 저도 모르게 막 따지듯이 물어봤어요. 어디 있었냐고. 왜 연락이 안 됐냐고. 남자친구는 당황하면서 그냥 친구들이랑 있었다고 했고, 저는 그 순간 너무 창피했어요. 내가 왜 이러지 싶었고, 남자친구한테도 미안했고, 저는 이 불안을 없애려고 진짜 열심히 노력하거든요. 생각하지 말자. 괜찮아. 별거 아니야. 이러면서요. 근데 그렇게 할수록 오히려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저 진짜 이상한 건가요? 아니면 제가 너무 노력이 부족한 건가요? 읽으면서 마음이 많이 쓰였어. 자꾸만 제자리 언니, 이상한 거 아니야. 그리고 노력이 부족한 것도 절대 아니야. 오히려 언니는 너무 열심히 노력했어.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방향이 언니를 더 힘들게 만들고 있었던 거야. 내가 이 사연 읽으면서 제일 마음에 걸렸던 부분이 있어. 불안해하는 모습 보이면 부담스러워서 떠날 것 같으니까 숨겼다는 거. 그 마음 너무 이해가 돼. 좋아하는 사람한테 잘 보이고 싶고 부담 주고 싶지 않고 그 관계를 지키고 싶어서 최선을 다한 거잖아. 그게 어떻게 잘못이야. 근데 언니가 그렇게 꾹꾹 눌러 담고 있는 동안 그 불안은 언니 안에서 사라진 게 아니라 더 커지고 있었던 거야. 그리고 결국 남자친구한테 따지듯이 물어보게 된 그 순간 언니가 가장 피하고 싶었던 그 장면이 현실이 되어버린 거고. 그때 얼마나 창피하고 무너지는 기분이었을까? 나는 분명히 안 그러려고 그렇게 참았는데 왜 이렇게 됐지 싶은 그 막막함. 있잖아. 나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 중요한 일 앞에서 긴장하지 말아야지 하고 다짐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긴장되는 거 있잖아. 진정해, 진정해 하면서 심장이 더 빨리 뛰는 그 느낌. 그때 나는 내가 왜 이렇게 멘탈이 약한가 싶어서 자책도 많이 했거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나만 그런 게 아니었어. 사실 이 현상에 이름이 있어. 1980년대에 미국의 심리학자 데니얼 웨그너라는 사람이 되게 재미있는 실험을 했어.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한 거야. 지금부터 5분 동안 아무 생각이나 해도 되는데 딱 한 가지만 생각하면 안 돼. 흰 꿈은 생각하지 마.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 것 같아? 흰 꿈을 생각하지 말라는 말을 들은 사람들이 아무 말도 듣지 않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자주 흰 꿈을 떠올린 거야. 5분 동안 평균 6번 이상. 그리고 더 신기한 건 그 다음에 이제 흰 곰 생각해도 된다고 했더니 처음에 억눌렀던 사람들이 오히려 흰 곰을 폭발적으로 더 많이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야. 웨그너는 이걸 반동 효과라고 불렀어. 영어로는 아이러닉 리바운드 이펙트. 억누르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강하게 튀어오른다는 거야. 그러니까 언니가 불안을 없애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불안이 더 커졌던 그 이유. 사실 언니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었어.
뇌가 원래 그렇게 작동하거든. 잠깐, 이거 중요해. 왜 뇌가 이렇게 작동하는지 알면 언니도 좀 억울함이 풀릴 것 같아서 설명해 줄게. 어떤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할 때 뇌는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해. 하나는 그 생각 말고 다른 걸 생각하려고 하는 거야. 다른 걸 보고 다른 걸 떠올리고 주의를 돌리는 거지. 이건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부분이야. 근데 동시에 뇌는 다른 일도 하고 있어. 내가 그 생각을 제대로 안 하고 있나? 혹시 그 생각이 다시 올라오지는 않나? 하고 계속 감시하는 거야. 마치 경비원처럼. 그런데 이 감시 과정이 문제야. 그 생각이 나왔나 안 나왔나 확인하려면 뇌는 그 생각이 뭔지를 먼저 떠올려야 하거든. 흰 곰이 나왔나 확인하려면 흰 곰을 머릿속에 그려봐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생각하지 않으려고 감시하는 그 행동 자체가 그 생각을 계속 활성화시키는 거야. 언니 상황에 대입하면 이런 거야. 불안하지 말자. 불안한 티내지 말자 하면서 자신을 감시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뇌는 불안이라는 감정을 계속 꺼내서 확인하고 있는 거야. 사라지게 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계속 켜놓고 있는 셈이지. 불을 끄려고 자꾸 확인하다가 오히려 기름을 붓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억누르는 게 스트레스잖아. 계속 감시하고 계속 참고 계속 티 안 내려고 하는 게. 그 스트레스가 쌓이면 뇌의 이성적인 부분이 힘을 잃어. 그러면 감정적인 반응이 더 쉽게 터져 나오게 돼. 언니가 남자친구한테 갑자기 따지듯이 물어봤던 그 순간, 그게 바로 그 순간이었을 거야. 오래 참아서 인지적 자원이 바닥난 순간에 억눌렸던 게 한꺼번에 터진 거야. 언니 잘못이 아니야. 뇌가 그렇게 작동한 거야. 혹시 언니도 이런 경험 있어? 다이어트 중에 초콜릿 절대 먹지 말아야지 하고 다짐했는데 오히려 그날 초콜릿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던 적. 그리고 결국 한 개만 하다가 봉지를 다 비운 경험. 이것도 똑같은 거야. 먹으면 안 된다는 금지 명령이 오히려 초콜릿에 대한 뇌의 집중을 높여버린 거야. 발표 앞에서 떨지 말자. 자신감을 가지자 하고 다짐할수록 오히려 심장이 더 빨리 뛰고 손이 더 떨리는 것도. 긴장하지 말아야 한다는 명령이 긴장 상태를 계속 모니터링하게 만들고 그게 긴장을 더 키우는 거야. 자녀한테 이번엔 화내지 말아야지 하고 결심하고 방에 들어갔다가 오히려 더 크게 화를 내버린 경험도 있는 부모님들 많을 거야. 화내지 말아야 한다는 다짐이 화라는 감정을 계속 의식하게 만들고 그게 오히려 감정을 더 증폭시킨 거야. 그리고 잠 못 이루는 밤. 이 생각하지 말자. 저 생각하지 말자 하면서 억지로 잠들려고 했을 때 오히려 더 말똥말똥해지는 그 느낌. 다 같은 거야. 억누르려는 노력이 오히려 그걸 더 강하게 만드는 거. 이거 언니만 이런 게 아니야. 인간의 뇌가 다 이렇게 작동해.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고? 솔직히 말할게. 이걸 안다고 해서 당장 불안이 사라지진 않아. 오늘 이 영상 보고 나서 내일부터 갑자기 불안이 없어지고 관계가 편안해지고 그런 일은 안 일어날 거야. 근데 뭔가 달라지는 게 있어. 내가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거야. 언니가 그동안 불안을 없애려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는데 안 됐을 때 스스로를 얼마나 탓했을 것 같아. 나는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하지? 나는 왜 이렇게 예민하지? 나는 왜 자꾸 이러지? 그 자책이 또 다른 불안을 만들고 그 불안을 없애려고 또 억누르고 그게 또 더 커지고 이 악순환이 반복됐을 거야. 근데 이제 알잖아. 그게 언니 의지력 부족이 아니었다는 거. 뇌가 원래 그렇게 작동한다는 거. 억누르면 억누를수록 더 강해지는 게 인간의 뇌 구조라는 거. 그 자책에서 조금이라도 내려올 수 있으면 거기서부터 뭔가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해. 심리학에서 수용이라는 개념이 있어. 없애려고 싸우는 대신 일단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야. 나 지금 불안하다. 그게 있네. 이렇게 없애야 한다, 이러면 안 된다가 아니라 아, 있구나. 이 정도야. 이게 처음에는 되게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어. 그냥 놔두면 더 커지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근데 신기하게도 없애려고 싸우지 않으면 그 감정이 조금씩 힘을 잃어. 마치 파도처럼 그냥 두면 왔다가 가거든. 근데 억누르면 그 파도가 벽에 부딪혀서 더 크게 튀어오르는 거야. 도교의 무의자연이라는 말이 있어. 억지로 하려 하지 말고 자연의 흐름을 따르라는 뜻인데. 수천 년 전 사람들이 이미 이걸 알고 있었던 거야. 현대 뇌과학이 실험으로 증명한 걸. 옛날 철학자들은 그냥 삶에서 느꼈던 거지. 그리고 또 하나,
이건 내가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데. 자기 자신한테 좀 더 친절해졌으면 해. 불안한 감정을 느끼는 자신을 나쁜 것처럼 대하지 말고, 불안이 올라올 때, 아, 나 지금 힘들구나. 이렇게 봐줬으면 해. 내가 이상한 게 아니라 지금 이 감정이 힘든 거라고. 심리학자 크리스틴 네프의 연구에 따르면 자기 자신한테 친절하게 대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부정적인 감정에서 더 빨리 회복된다고 해. 자책이 강한 사람들이 오히려 그 감정 안에 더 오래 갇혀 있게 된다는 거야. 역설적이지? 근데 생각해보면 맞는 말이야. 이미 힘든 사람한테 왜 이렇게 약하냐고 더 몰아붙이면 더 힘들어지잖아. 자꾸만 제자리 언니한테 직접 말하고 싶어. 언니가 불안을 숨기려고 그렇게 노력했던 건 그 관계가 소중해서였잖아. 그 마음은 진심이었고 그 노력도 진짜였어. 근데 그 방법이 언니를 더 힘들게 만들고 있었던 거야. 언니가 약해서가 아니라 뇌가 그 방향으로는 잘 안 되게 설계되어 있어서. 이제 조금은 덜 싸워도 돼. 불안이 올라올 때 없애야 한다고 달려들지 말고, 아, 왔네. 하고 잠깐 봐줘도 돼. 그게 오히려 그 감정이 흘러가게 하는 방법이야. 그리고 남자친구한테도 완벽하게 쿨한 척하는 것보다 가끔은 나 오늘 좀 불안했어 하고 말할 수 있는 관계가 더 건강한 거야. 약한 모습을 보여서 떠나는 사람이라면 어차피 오래 갈 수 없어. 진짜 맞는 사람은 그 불안을 같이 봐줄 수 있는 사람이거든. 언니, 이상한 거 아니야. 그냥 너무 열심히 싸우고 있었던 거야. 오늘 이야기를 한 줄로 압축하면 이렇게 말하고 싶어. 없애려고 싸울수록 더 강해지는 것들이 있어. 그때 필요한 건 더 강한 의지가 아니라 잠깐 손 내려놓는 용기야. 오늘 영상이 언니 마음에 조금이라도 닿았다면 좋겠어. 구독이랑 좋아요는 양양쌤한테 큰 힘이 돼. 다음에 또 올게, 양양.